자, 요 축이라는 글자, 팔자 내에 내가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유년이 왔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변화가 발생을 하겠느냐 보자는 거죠. 자, 축은 사유축 이렇게 해서 어떤 과정이 되죠? 삼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토라고 배우는데, 예? 토라고 배우죠. 진술축미가 토다. 근데 그 토라는 작용이 두 가지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오행적 요소로서의 토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기가 거두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전달자로서의 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행적 요소의 토라는 것은 뭐예요? 중매자인데 그게 목화 운동을 거쳐서 금수 운동 가기 이후에 요 단계, 위치상으로도 양의 단계에 있는 운동. 요게 이제 무와 기로 해서 요걸 갖다가 오행적인 요소에서의 토라는 거예요. 특히 이거 어렵잖아요. 그냥 이건 계절로 보시면 돼요. 계절로서의 토예요. 계절로서의 토. 계절로서의 토는 여름이 무르익은 다음에 나타나는 작용, 기운이라는 거예요. 거의 토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또 계절과 계절, 봄과 여름 사이에 중매를 해주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의한 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천간으로는 우리가 무기 이렇게 표현이 쉽지만 지지로 보면 진술, 충미라는 토가 있는데, 그나마 진과 미는 요 무와 기의 토작용을 계승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 계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계승을 하지만 술과 축은 위치상으로나 운동상으로나, 즉 요 말은 양운동의 끝단, 거기에 있는 토의 운동이죠. 근데 술이라는 건 뭐예요? 가을의 끝단. 축이란 것은 겨울의 끝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오행적인 토의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라고 해봐야 이렇게 뭔가를 거두고 보존하고 전달자. 자, 요건 뭐예요? 겨울의 기운을 어떻게 해요? 거두고, 그죠? 그리고 요 진이 사우미에 여름철에 얘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겨울을 열어라 하고 전달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진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용과 마찬가지로 이 축이라는 건 뭐예요? 가을의 기운을, 그죠? 거두고, 그리고 인묘진이 왔을 때, 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을의 금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에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얘가 하는 토의 역할인데, 즉 가을을 거두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토의 역할이 축인데, 이 합을 만나면 이 삼합이라는 게 사회적인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작용에 의해서 축이 자기 토, 금을 가두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축 하면 금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에 그대로 끄달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재성으로 쓴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축천을 긴 토를 정제를 쓰는데 유년을 만났다. 남자라면 마누라가 골아픈 일만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이라서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행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 즉 비겁이죠. 비겁 다음에는 식상, 식상 다음에는 재, 재 다음에는 관, 관 다음에는 인 다음에 비겁으로 이렇게 돌아 순환성을 가지죠. 맞죠? 예? 그러면 그렇지. 관이라는 것은 기본 작용이 폼을 잡는다는 작용도 있고, 예? 폼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관직으로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쓸 경우에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편관을 쓴다면 혼잡작용이에요.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용이 뭐냐면 재성의 설계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변색하니까 마누라가 허튼 짓 하겠네.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이걸 정관으로서 자기가 귀중하게 쓴다면 진급사유. 맞죠? 혼잡으로 쓴다면 이거는 혼잡 요소에 의한 해가 발생할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의 무리 짓는 입장에 봐서는 어떻게 해요? 제의 설기처 작용이 발생을 하니 돈 나갈 일이 필시 있을 것이라가 되는 거예요. 요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 축이 있다가 유가 오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확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가 와서 우리가 제일 가장 하기 쉬운 게 와 정관 왔네. 직장에서 진급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특히 정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정이 오니까 요거는 조금 별로 안 좋겠죠. 상관이니까. 상관작용은 별로 안 좋고 정관적인 거니까 제외시키고 지지에 이제 그 정관 왔으면 좋습니다라고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플러스 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어쨌든 얘가 금을 입고시키는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토의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 자기가 하는 운동성을 잃어버린다.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팔자의 범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인과 유는 기본적인 작용이 원진작용이에요. 원진작용. 신살로 따진다면 이 원진작용이 뭐냐면 가장 단순한 키워드가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꼴이 온전하지 않다. 자, 저희 반에도 이민일주가 계십니다. 참고로 저도 이민일주입니다. 이민일주가 실제로 미년부터 고생 태바가지 합니다. 미년에 자 인을 천간에 두면 간목이 되죠. 이 간목이면서 식신이면서 문창이면서 권력성의 글자이면서 뭔가 굉장히 유용하면서 이밀주가 좋은 글자가 별로 없어요. 오라든지 인이라든지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진짜 소중하게 중요한 글자인데 민년이 어떻게 된다? 입고를 당해서 해로움을 겪고 신년에 충에 의해 그죠? 인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모습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유가 오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원진작용을 해서 인의 모습이 어떻게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성 자체, 내의 활동성 자체는 굉장히 불안동요하는 구간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임일주, 계일주를 하여튼 목을 여기서는 목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요 범인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 사람은 어쨌든 신년, 미년부터 골 아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관으로 쓰든 재로 쓰든 무조건 손목, 모양이 변형된 모양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인이라는 게 뭐예요? 목의 운동이라는 게 찍고 올라오는 운동이잖아요. 솟아오르는 운동이잖아요. 신생, 새로운 걸 만드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즉 봄인데 가을이 오니, 즉 추상이 오니 어떻게 돼요? 봄의 기운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잎을 떨어뜨리고 메마르게 하고 잘라버리는 작용이 오니 봄 기운은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묘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제 인이 안 좋으면 묘도 안 좋을 것이다. 자, 유가 있는데 내 팔자에 묘가 있다. 여기에는 신살이 충이 나오죠. 충. 그죠? 충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충전, 재생, 스파크. 참고로 팔자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만원 팔자. 이런 경우에는 충이 오면 좋아요. 합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 일도 챙겨야 되고 저 일도 챙겨야 되고 야도 챙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여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야 챙기고 자 챙기고 쟤 챙기고 쟤 챙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없다? 변화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충이 온다는 말은 에이라 하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번보필 팔자들은 한마는 경우에는 충 오면은 좋다 하면 되고, 왜? 충전, 재생, 스파크, 뭔가 동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건 움직임의 작용이거든요. 움직임 없다가 움직임의 작용으로 가는 것은 좋은 작용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충이 많은 경우에 충이 오면 이제 골 아픈 거예요. 이래저래 계속 튕기는데 다시 맞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대운 같은 걸 보실 때 특히 뭐 유대운에 유년이 왔다. 나는 묘를 굉장히 소중하게 쓰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작용이 오느냐면, 대운이 만약에 유가 안 오고 다른 대운에 뭐 얘를 힘을 거들어두는, 예를 들어서 뭐 묘대운에 유년이 왔다라면 이걸 갖다가 안 쓰고 있던 사람들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교육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치장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가 뭔가 안 하던 걸 쓰게 만드는, 즉 충전, 재생, 스파크로 해서 뭔가 신생의 기운을 만드는 작용이 오는데, 이게 유대운에 유대운을 왔다면 때린데 또 때리는 거예요. 자, 혹이 한 대 딱 때렸습니다. 혹이 났습니다. 거기 또 때렸습니다. 또 혹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혹이 터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용이 꺾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충이란 거는 기본적으로는 충전, 재생, 스파크, 그 다음에 서로 충전해서 그 글자를 활성화시키는 작용. 그게 활성화가 극대화됐다면 나중에 오는 작용은 뭐다? 꺾인다는 거예요. 묘가 꺾이든 유가 꺾이든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묘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팔자에 묘유가 있다는 말은 서로 충전해서 계속 그 글자 작용력을 계속 얘도 안 쉬고 얘도 안 쉬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운이 쫙 흘러서 예를 들어서 뭐 유운이 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묘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충에 의해서, 충은 그 다음에 의미가 뭐냐면 역마로 보시면 돼요. 역마. 특히 이제 경일주 같은 경우에 경이 토끼묘자를 직업군으로 잘 써요. 직업군으로. 어떤 직업군을 많이 쓰냐면 교육도 물론 있겠지만 건설, 건축 쪽이 좀 많아요. 이게 세워 올리는 별이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꾸미는 별이잖아요. 치장, 장식,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건설이나 건축 쪽에 이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유가 오니까 충을 때리니까 요 묘를 지탱하지 못하고 자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인이 있을 때도 신이 왔을 때도 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충작용도 있을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양간 대 양간의 작용이죠. 그죠? 기운적 작용이 좀 더 강한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음간이잖아요. 실질적인 작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현실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물들이 더 많이 깨어지는 양상으로 가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양간과 음간의 충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또 유년이 오면 뭐 이런 식으로 경일주가 왔다. 예를 들어서 건축업에 종사한다. 그거 괜찮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충도 이렇게 작용력이 다 틀려진다. 어쨌든 안 쓰던 사람은 충전, 재생, 스파크라고 보시고, 그걸 굉장히 잘 쓰던 사람들은 역마, 내지는 충이 가세에서 온다면은 요거는 낙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마, 역마, 낙마.
요걸 또 우리 앞에는 또 주마가편이라고 또 표현하죠. 주마가편. 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니 더 빨리 뛰거나 아니면은 얘가 히힝 하면서 어떻게 된다? 따라하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으로 가겠습니다. 진. 진이라는 글자도, 진이 토로서의 작용력을 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토 변화만 잘 배우셔도 팔자의 거의 절반은 푼다고도 뻥을 많이 칩니다. 왜?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복잡한 놈이 토예요. 항상 토가 문제예요. 축도 토였잖아요. 걔도 문제고. 진도 또 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축은 오행적인 토로서의 역할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진은 요걸 갖다가 무의 기상으로 보시면 돼요. 무토의 기상. 근데 요 놈이 족보가 어디예요? 족보가. 인묘진 목국에서 왔잖아요. 나는 목국에서 온 놈인데 운동성은 어디로 간다? 삼합의 결과물로 가니까 어디로 가요? 신자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자진. 자, 요걸 유념해 두시고요. 자, 목국이니까 인묘진에서는 요때는 얘가 뭐로 놀겠다? 저는 목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진 구간에서는 나는 뭐로 놀겠다? 저는 수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 구간만 뭐로 작용을 하겠다? 진토를 잘 쓰는 구간은 진의 후반기부터 미까지. 요때가 진을 그나마 토의 역할로 쓰는 거예요. 요게 오행적인 토와 그 다음에 중매자적인 가두고 펼쳐내고 보존하는 기운을 토의 기운을 쓰는 구간이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힌트 나왔죠? 진호니까 에이 이거 제대로 또 못 쓰겠네. 참고로 요때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격각으로 써요. 왜? 이는 인호술 화의 궤도로 달리고 얘는 신자진 궤도로 달리니까 이렇게 해서 격각 요소로 쓰고, 그다음 묘가 왔을 때는 얘가 우리가 그 신분론 했었죠. 자, 해묘미 밑에 뭐가 있더라? 네, 신자진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형님이라면 형님. 형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예. 한 살 형님한테는 절대 덤벼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얘가 전 토가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목입니다 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를 잘 관찰하시면 팔자 진짜 그릇 파악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 토의 한 글자 앞, 그 다음 글자 요것들을 지켜주는 작용을 해요. 토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묘진이 있다. 예? 자, 요 묘를 위태롭게 하는 글자가 뭐예요? 예, 첫 번째는 유가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신이 있겠죠. 얘 진이 있으면서 유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얘는 육합작용을 해서 합탑망하. 나는 금으로서 축살 기운으로 해서 묘를 처단해야 돼. 이 기운을 가지고 왔는데 진을 딱 보자마자 깬단 말이에요.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까먹고 있는 거라. 예? 그 다음 얘가 이걸 원진으로서 괴롭히려고 하니까 진이 뭐예요? 에이 내 언제 난 뭐가 아니라니까. 합으로 해서 다시 또 이 글자를 망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죠. 팔자에.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을수록 좋겠죠. 어쨌든 요 진이 있음으로 해서 묘가 굉장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임묘시키는 글자가 뭐예요? 개숫자가 왔단 말이에요. 또 얘 입장에서 보면 12신살로 보시면 요걸 갖다가 천살이라고 그래요. 천살. 하늘과 같은 기운에서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인데, 그러면 요게 무슨 기운이 되냐면 반한살 기운이 돼요. 즉 얘가 창이면 얘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토의 글자가 요 앞에 글자 지켜주는 역할이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한 거. 자, 어쨌든 앞에 글자는 야 진짜 잘 지켜주네. 눈에 보이시죠? 네. 이걸 만약에 내가 재로 쓰든 관으로 쓴다면 이런 글자가 있으면 등급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팔자 등급이. 특히 연월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지켜주는 글자는 다음 글자라고 했어요. 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요. 천라지망이 걸려가지고 좀 별론데, 어쨌든 요 살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길러주고. 진월 다음에, 진년 다음에는 무슨 해가 온다? 네. 생을 하는 기운을 내가지고 얘가 또 얘를 보존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를 보실 때도 요 토의 한 글자 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진만 보실 때 항상 앞뒤 글자들을 유념해 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요 진은 묘를 만나면 행여마 하고 목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진진이 오면 이게 진오유해라 해서 자형작용이 와요. 자형작용. 자형은 리메이크 작용이에요. 리메이크 작용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진에서 사용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을 썼어요. 자동차 11년 타면 차를 바꿉니까? 고칩니까? 바꿔요? 네. 고쳐서라도 탄다. 돈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고치는 작용.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나사 바퀴가 있다면 11년 정도 쓰면은 나사가 무뎌지든지, 그죠? 이빨, 기어가 무뎌지든지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든지 하겠죠? 그럼 그걸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은 지 역할 안 하는 놈을 다시 바꾸치기 해서 새로 고쳐서 리메이크, 탈바꿈을 시켜버리든지, 이러한 작용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이 진 그 자체, 토의 자체로서 이제 자기가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도 요 약간 만춘의 기운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목으로 썼다가 토로 썼다가 해요. 그래서 진년 중반기 이후부터 원래는 토의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절반 쓴다라고 보거든요. 절반 쓴다. 그 다음에 진이 살을 만났다. 요때는 이 살을 만나면 어떻게 무성한 기운이죠. 토로서의 작용이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약간 격각작용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준역마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더운 기운이 오니까 무토로서의 작용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미는 다시 파작용이 들어가요. 파작용. 요 파작용이 뭐냐면, 요 지장간을 보시면 진에서는 뭐라고 들어가죠? 지장간이? 예? 그 다음 미는 뭐로 들어갑니까? 지장간이? 요 있는 중간에 목작용이 잠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미 파작용으로. 그래서 요것도 원래는 그대로 다 작용을 한 게, 원래 여기는 기가 더 대세인 구간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크게 보니까 여기는 오행적인 토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신과 진은 삼합을 하니까 자기 기운 망실. 그건 보이시죠? 난 겨울을 열고 닫아야 돼. 망실하는 것이고, 진과 유는 이제 육합이에요. 그러니까 육합. 진유합 뭐라고 배우십니까? 금입니까? 수 아닙니까? 수입니까? 금입니까?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병신으로 봐가지고 수로 보기도 하고요. 다른 원래 기본 텍스트에는 금으로 나와 있어요.
금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용은 가을이 대세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금작용이 대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역할 금작용으로 망실작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소중하게 쓰는 글자들 뭐가 있습니까? 이밀주들 같은 경우 간으로 쓰잖아요. 그 이제 만약에 임진이다 했을 때 요걸 남편별로 쓸 때 유가 오니까 문서는 작게는 잡았는데 남편이 뭐 하더라? 크게 훼손된다. 남편의 작용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용력이 거의 금으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그 작용력은 스트레스로 오더라. 병정일주는 진을 쓰면 좋아요. 병이나 정일주가 진으로 쓴다면 식신이나 상관으로 쓰죠. 에? 식상으로 쓰는데 유가 와서 뭘 했다? 요 그냥 정제나 편제가 와서 좋다 봐도 되기는 되는데 요 글자의 작용력에 의해서 나의 재능이죠. 재능. 필설의 능력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라는 거예요. 무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일주가 진을 쓸 때에는 이 작용이 좋은 거예요. 신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근데 진이 없네 팔자에 어쩌나. 이런 식으로 다 글자의 조합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까지 나왔는데도 자기 고유의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렇게 해서 운에 의해서 계속 자기 고유의 글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그러니까 애 키워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애가 우리 말 듣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지. 그게 운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운 따라. 참고로 저희 자식도 좋다 하지만 가끔씩 속을 썩입니다.